충성의 대가, 거인이 삼켜버린 꿈. 더스틴, 당신의 역할은 이제 우리 그룹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부서 CEO 캐롤라인 베가의 목소리가 짧은 줌 통화 화면 너머로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 부서는 통합될 예정입니다. 단 한 번이 짧고 차가운 통화. 그것으로 레드포지 테크놀로지에서의 내 12년 경력은 막을 내렸다. 내 이름은 더스틴 헤일, 44세, 시니어 개발 디렉터였다. 지난 12년간 나는 땀과 눈물, 심지어 첫 결혼 생활의 파편까지 레드포지에 쏟아부었다. 콜로라도 볼더의 낡은 창고에서 시작한 비틀거리던 스타트업을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이름으로 키워냈다. 우리가 만든 모든 주요 플랫폼, 모든 혁신적인 프로세스에는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키보드 앞에서 지새운 수많은 밤,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벌였던 격렬한 토론의 결과물이었다. 캐롤라인이 해고 통보를 했을 때 나는 논쟁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마지막까지 프로페셔널하게. 그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 묻고 로그아웃했다. 그게 3주 전이 일이다. 오늘 집 서재에 앉아 나는 이전 계약서의 경업 금지 조항을 다시 펼쳐보았다. 인수회사인 거대 기업 트라이엄프 에너지 코퍼레이션 위 법무팀이 작성한 문서는 명백히 허술했다. 아마도 레드포지 같은 작은 회사 직원은 반격할 힘도 자원도 없을 거라 얕봤겠지. 그들의 실수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제이슨, 우리 수석 시스템 아키텍트이자 내가 직접 지도했던 최고의 엔지니어 중 한 명에게서 온 5번째 메시지였다. 새 경영진에 대한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모든 혁신 파이프라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 아직 생각 있나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레드포지 인수는 업계에서 대대적으로 축하받았다. 포춘 500대 기업인 트라이엄프가 유망한 떠오르는 별을 흡수했다. 보도자료는 완벽한 역량 보완과 공유된 비전을 떠들어댔다. 캐롤라인 베가는 취임 첫날 최소한의 혼란과 레드포지를 만든 인재 존중을 약속했다. 전부 빈말이었다. 불과 8일 만에 첫 해고가 시작됐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몇 달간 조용히 다듬어온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다. 해고를 예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비록 의심은 오래전부터 피어올랐지만 트라이엄프가 나타나기 전부터 레드포지가 방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창업자 해럴드 톰슨의 아들이자 경영권을 이어받은 타일러 톰슨이 이끄는 이전 경영진은 회사를 키운 혁신을 육성하는 대신 분기별 실적 보고서 숫자에만 매달렸다. 트라이엄프가 인수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은 거의 달려들듯 수락했다. 그 조급함이 첫 번째 경고 신호였어야 했다. 커피 한 잔을 따르며 부엌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레드포지의 주요 고객 명단, 그들의 고충, 그리고 우리 팀이 공들여 만든 솔루션들이 적혀 있었다. 이제 곧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해체될 솔루션들. 고객 명단 아래에는 5명의 엔지니어 이름이 있었다. 최고의 인재들. 내가 직접 멘토링했던 이들. 이제는 조용히 내게 다음 행보를 묻고 있는 이들. 내 계획은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곧 완성될 터였다. 레드포지에 처음 합류했을 때 회사는 개조된 창고에 11명이 모여 일하고 있었다. 창업자 해럴드는 상업용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이를 실현할 기술적 기반이 부족했다. 내가 그 기반을 만들었고 첫 번째 실행 가능한 제품을 구축했으며 주 80시간을 일하며 내 결혼 생활이 압박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당신은 그 회사랑 결혼했어. 전 부인이 마지막 말다툼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10년 넘게 나는 더 나은 급여와 복지를 제안하는 대기업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해럴드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었다. 더스틴, 여긴 자네 회사이기도 하네. 그는 늘 말했다. 공식적인 지분 계약은 없었지만 이제 와 깨달은 실수였다. 회사가 성공하면 충성심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항상 있었다. 하지만 3년 전
해럴드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타일러가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명문대 MBA 학위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열정은 없었던 타일러는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드는 대신 레드 포지를 매각하기 좋게 포장하는 데 집중했다. 회사 문화가 변했다. 분기별 지표가 혁신 목표를 대체했다. 내가 임원회의에서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타일러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죠. 더스틴, 그의 단골 답변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다시 논의하지 않았다. 6개월 전, 나는 우연히 회의실에서 타일러와 트라이엄프 임원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인수 후 어떤 팀이 잉여 인력이 될지 논의하고 있었다. 내 부서가 목록 맨 위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피나클 다이내믹스의 청사진이 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레드 포지가 벌이고 있는 바로 그 가치 위에 세워질 경쟁 회사였다. 나는 계획을 비밀에 붙이고 계속 뛰어난 성과를 내며 기다렸다. 만약 그들이 나를 남겨둔다면 나는 충성을 다할 생각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이 준비되어 있었다. 내 자리가 위태롭다는 첫 징후는 캐롤라인이 나를 제외한 모든 부서장과 개별 미팅을 잡았을 때 나타났다. 그 다음엔 전략기획 이메일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 마지막으로 인사부에서 내 팀 구조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신입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며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려 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해고 이틀 전, 캐롤라인은 내 프로젝트 아카이브와 개발 로드맵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나는 모든 것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공했다. 마지막까지 프로페셔널하게. 운명의 줌 통화는 정확히 7분 만에 끝났다. 캐롤라인이 퇴직금 패키지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이미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 얘기할 때가 됐어.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에서 5명의 엔지니어가 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새 경영진에게 소외당하고 혁신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우려는 묵살당했다. 그들은 누군가 더 나은 것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은 인수 6주 후 이미 47명이 해고된 시점에 열린 캐롤라인의 첫 전사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였다. 그녀는 한때 우리의 기술적 성과를 선보였던 무대 위에 서서 트라이엄프의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레드 포지의 시스템은 트라이엄프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로 전환됨에 따라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입니다. 그녀가 언급한 아키텍처는 최소 3년은 뒤떨어진 구식이었다. 우리 팀이 솔루션을 개발했던 바로 그 이유가 트라이엄프의 방식이 현대 고객이 요구하는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우리의 혁신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그들의 낡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었다. 청중 속에서 나는 남아있는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고객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레드 포지를 인수할 가치가 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혁신들이 해체될 운명이었다. 나는 질의응답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캐롤라인의 시너지 나 규모의 경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누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시선을 피하며 노트만 응시하는지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회의 후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 안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엔진을 끈 채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일자리를 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건설하는 데 기여한 무언가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문제였다. 그날 저녁, 나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마무리했다. 처음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5명의 엔지니어와 보안 메시징 그룹을 만들었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진지하다면 제안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필수입니다. 5명 모두 즉시 응답했다. 다음 3주 동안 우리는 매일 저녁 내 집에서 만났다. 트라이엄프 방식의 결함, 그들이 놓치고 있는 기회,
변화에 가장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분석했다. 우리는 레드포지 시스템의 우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킬 방법을 구체화했다. 나는 퇴직금을 사용하여 작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피나클 다이내믹스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쳤다. 회사 이름은 의도적으로 레드포지가 변질된 것 이상으로 정상, 피너클에 오르겠다는 의미를 담아 선택했다. 트라이엄프에서 마지막 급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타일러 톰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뭔가 시작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성급한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나눌 이야기는 없었다. 캐롤라인이 내 12년 위 기여가 그들의 기업 구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정했을 때 이미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대신 나는 내 팀 5명에게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사무실 확보, 법률 서류 준비 완료, 계획 가속화, 내일 사직서 제출할 준비됐나? 몇 분 안에 5가지 형태의 예스가 돌아왔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책상 위 액자 사진을 바라봤다. 12년 전 레드포지 초창기 팀. 헤럴드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우리 둘 다 첫 작동 프로토타입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헤럴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 겁니다. 피나클 다이내믹스 출범 3개월 후, 우리는 첫 주요 고객인 베스트롤 매뉴팩처링을 확보했다. 수년간 레드포지 시스템을 사용해온 중견 생산 시설이었다. 그들의 운영이사인 앤서니는 특정 에너지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 설정을 위해 나와 긴밀하게 협력했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앤서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트라이엄프 통합팀은 우리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꾸만 자기들 표준 패키지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레드포지의 핵심 원칙에 기반하되 상당한 개선을 이룬 새로운 플랫폼을 시연했다. 앤서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틀 후 트라이엄프 에너지 법무팀으로부터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경업 금지 계약 위반 및 독점 정보 도용 혐의였다. 즉각적인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위협했다. 예상했던 바였다. 우리 변호사 엘리너 윈슬로는 서신을 검토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의 경업 금지 조항은 허술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너무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고 독점 정보 도용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춘 500대 기업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었다. 나는 직접 부딪히기로 결정하고 캐롤라인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아마 내가 겁먹을 것이라 믿고 동의했을 것이다. 우리는 트라이엄프의 번쩍이는 시내 사무실에서 만났다. 레드포지 로고는 이제 안내 데스크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캐롤라인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알겠죠. 당신 회사는 당신이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개발을 도왔던 기술과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개발했던 기술은 당신의 통합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제 경업 금지 조항은 레드포지의 독점 시스템 사용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피나클의 아키텍처는 처음부터 새로 구축되었습니다. 캐롤라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쨌든 당신은 합의의 정신을 위반했고 우리 직원들을 빼갔습니다. 인수로 인해 역할이 변경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전 직원들입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더스틴,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트라이엄프는 소송에 거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뭘 가지고 있죠? 3개월치 운영 자금? 왜 스스로를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 합니까? 전환기간 동안 컨설턴트로 다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2년 계약에 훌륭한 보상을 제공하죠.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다. 그들은 나를 복직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경쟁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동안 나를 법적으로 묶어두고 싶었던 것이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피나클과 함께 제 운을 시험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트라이엄프는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들은 베스트롤과 다른 두 잠재 고객에게 연락하여 피나클 기술의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앤서니가 즉시 내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역력했다. 우리가 당신과 일하면 기존 시스템을 감사하고 유지 보수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혼란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우리는 3곳의 잠재 고객을 모두 잃었다. 우리의 활주로는 갑자기 몇 달에서 몇 주로 줄어들었다. 그날 저녁, 팀원들이 작은 사무실에 모였다.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들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해럴드 톰슨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인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스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네. 트라이엄프는 레드포즈의 기술만 인수한 게 아냐. 문제점들도 함께 인수했지. 내게 전화하게.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네. 나는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트라이엄프는 우리를 짓밟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통합 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드포즈의 원래 아키텍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럴드는 그들이 이미 주요 고객들과 시스템 오류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이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은 빠른 해결책이 필요할 겁니다. 트라이엄프가 제때 제공할 수 없는 해결책이죠. 정확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들은 기술 기반이 무너지는 동안 법적 위협으로 우리를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객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해럴드와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우리는 기업의 눈을 피해 볼더 웨과 그의 호숫가 집에서 만났다. 72세의 그는 함께 일했을 때보다 느리게 움직였지만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식탁 위에 문서를 펼쳐놓았다. 그들이 레드포즈를 인수한 것은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네. 해럴드가 설명했다. 고객 계약 때문이었지. 특히 메리디언 에너지 그룹 계정 말일세. 세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유틸리티 공급업체인 메리디언은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었고 레드포즈 연간 수익의 30%를 차지했다. 트라이엄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메리디언의 인프라 요구 사항이 독특하다는 점일세. 해럴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의 그리드 관리 시스템은 광범위하게 맞춤 제작되었지. 자네가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잖아. 더스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4년간의 개발, 거의 팀 전체를 소진시킬 뻔했던 프로젝트였다. 해럴드가 기밀 메모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여전히 그에게 충성하는 이사회 멤버가 전달해준 내부 트라이엄프 통신문이었다. 그들은 메리디언에게 원활한 통합을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트라이엄프 표준 아키텍처로 강제 전환할 계획일세. 일정은 불가능해. 메모에는 우리가 4년 걸려 구축한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 일정이 6개월로 잡혀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메리디언의 특정 요구사항을 표준화될 불필요한 맞춤 설정으로 치부했다는 점이다. 메리디언 CEO는 아직 모르네. 해럴드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구현을 시작하고 한계가 명확해지면 내가 그의 생각을 마저 이었다. 메리디언은 서비스 중단에 직면할 것이고 요구되는 보고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규제 문제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네. 그리고 이것이 트라이엄프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야. 내가 메리디언과 협상한 계약에는 성능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네. 시스템이 99% 가동 시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이 부과되지. 이것이 내가 몰랐던 조각이었다. 트라이엄프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이행할 수 없는 의무까지 상속받은 것이다. 그들이 피나클을 폐쇄하려 그토록 공격적이었던 이유가 이제 이해되었다. 그들은 통합 실패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메리디언에 접근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해럴드의 표정에는 다른 무언가, 그의 개입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 있었다. 왜 저희를 돕고 계십니까? 나는 직접 물었다. 트라이엄프는 인수 대가로 후하게 지불했을 텐데요. 해럴드의 시선이 굳어졌다. 그랬지.
그러고 나서 그들은 통합 비용을 근거로 최종 지불 금액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계약 조항을 이용했네. 타일러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그 금액, 우리는 그 수치의 약 60% 정도를 받았고 내 아들의 지분은 완전히 사라졌네. 바로 그거였다. 트라이엄프는 타일러가 감지하지 못한 복잡한 금융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하기 위해 인수를 조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레드 포지 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까지 속였던 것이다. 타일러는 당신이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압니까? 헤럴드는 고개를 저었다. 타일러는 트라이엄프의 기업 개발팀에서 자리를 잡았네. 자신이 임원 리더십으로 양성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실망감이 묻어났다. 결국엔 알게 되겠지. 덴버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이해가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 해고나 트라이엄프의 잘못된 사업 결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치 있는 고객 관계를 가진 소규모 회사를 식별하고 거짓된 명분으로 인수하고 원하는 것을 추출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체계적인 기업 약탈에 관한 것이었다. 해고된 엔지니어들, 깨진 약속들, 해체된 기술들 모든 것은 계산된 손실, 협상 전술, 불편한 문제들에 불과했다. 나는 차고에 차를 세우고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그 의미를 곱씹었다. 그리고 제이슨에게 전화했다. 팀원들에게 연락해요. 내일 오전 7시 사무실에서 회의. 메리디언 호환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리드 아키텍처에 대한 모든 문서를 찾아내야 해요. 우리가 메리디언을 공략하는 건가요?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움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라이엄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메리디언의 필연적인 위기에 대비할 8주의 시간이 있었다. 팀은 밤낮 없이 일하며 메리디언의 기존 인프라와 원활하게 연동되면서 그들이 곧 절실히 필요로 할 개선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나는 트라이엄프가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알기에 메리디언 경영진과 신중하게 거리를 두었다. 대신 역량과 증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우리는 트라이엄프 통합 프로세스의 모든 공개된 실패 사례를 기록하고 그들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만들었다. 한편 헤럴드는 자신의 업계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우리의 전략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는 에너지 부문 컨퍼런스에서 강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의 기술적 과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화는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곳, 메리디언의 기술 리더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큰 균열은 준비 5주차에 나타났다. 트라이엄프는 메리디언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의 첫 단계를 시작했고 즉시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에 부딪혔다. 세 곳의 변전소에서 모니터링 오류가 발생하여 규제 준수 데이터에 공백이 생겼다. 메리디언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 바네사 파월은 공개적으로는 이 문제를 예상된 전환 과제라고 설명했지만 헤럴드의 정보통에 따르면 그녀는 내심 격분하고 있었다. 2주 후 두 번째 단계가 전체 서비스 지역에 걸쳐 4시간 동안 보고 중단을 야기했을 때 상황은 악화되었다. 메리디언은 트라이엄프의 공식적인 결함 통지를 발행하여 성능 보증 조항을 발동시켰다. 트라이엄프의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레드 포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키텍처 제안, 탓으로 돌렸다. 원래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능 보증을 무효화하려는 서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기회였다. 나는 오류가 레드 포지의 원래 아키텍처 때문이 아니라 트라이엄프의 비호환 통합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상세한 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헤럴드가 이 문서를 바네사 파월에게 직접 전달했다. 사흘 후 나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오후 2시 웨스트사이드 로스터스에서 커피, 서명, VP.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바네사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분석은 우리 내부 조사 결과와 일치합니다. 트라이엄프는 우리의 맞춤 설정을 유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를 그들의 시스템으로 강제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위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럴까요? 트라이엄프와의 계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를 파기하면 연간 기술 예산을 초과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트라이엄프가 성능 실패로 인해 중대한 계약 위반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말이죠. 나는 제안했다. 당신의 법무팀이 지금쯤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네사의 희미한 미소가 내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여전히 즉각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규제 보고는 새로운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USB 드라이브 하나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여기에는 피나클 플랫폼의 기술 개요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규제 중단 없이 3주 이내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었다. 트라이엄프는 당신이 경업 금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의 법적 입장은 우리 변호사가 문서화한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여기에는 우리 변호사의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법무팀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바네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트라이엄프는 메리디언 시스템의 긴급 안정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그들의 통합 접근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들의 주가는 장 마감까지 8% 하락했다. 그날 저녁 나는 메리디언 에너지 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 요청서를 받았다. 긴급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조달 절차를 건너뛴 것이었다. 나는 팀을 모았다. 바로 이겁니다. 메리디언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이 이 제안에 달려 있습니다. 제이슨이 방 안에 작지만 단호한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트라이엄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스스로 의기를 자초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겁니다. 메리디언 이사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10시 45분. 내 전화가 울렸다. 만장일치 승인입니다. 바네사가 서론 없이 말했다. 신속한 계약 실행. 월요일에 구현을 시작해야 합니다. 1시간 안에 우리 변호사는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나 함정이 없음을 확인했다. 메리디언은 우리의 전체 구현 비용과 3년 유지 보수 계약에 동의했다. 그 액수는 피나클의 미래를 수년간 보장할 만큼 상당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는 트라이엄프의 잠재적 법적 청구에 대한 특정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메리디언의 변호사들은 우리의 입장을 검토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트라이엄프의 경업 금지 주장이 진지한 검토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식은 오후 중반까지 업계에 퍼졌다. 트라이엄프의 주가는 다시 12% 하락했다. 그들의 법무팀은 즉시 우리 계약을 막기 위해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심리는 월요일 아침 우리가 구현을 시작하기로 한 바로 그날로 예정되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트라이엄프 측에서는 수석 변호사가 이끄는 4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캐롤라인은 그들 뒤에 앉아 억눌린 분노로 굳어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효율적으로 검토한 후 트라이엄프 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귀하의 경업 금지 계약은 독점적인 레드포지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증거에 따르면 피나클은 독립적인 아키텍처를 개발했습니다. 더욱이 메리디언의 제출 서류는 유틸리티 서비스 신뢰성 유지에 대한 긴급한 공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심의 없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우리가 법정 밖으로 나올 때 캐롤라인이 복도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트라이엄프는 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다. 이것은 결코 이기거나 지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나는 그녀를 지나쳐 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 함께 우리는 메리디언 시스템과 피나클의 미래를 모두 확보할 구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다. 조용한 승리는 완전하게 느껴졌다. 메리디언 계약 18개월 후 피나클 다이내믹스는 27명이 직원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내 직업적 몰락과 부활을 모두 목격했던 산들이 보이는 볼더 시내 건물의 한 층 전체를 사용했다. 메리디언 구현은 완벽했고 서비스 중단 없이 예정보다 일찍 완료되었다. 소문은 업계에 퍼졌다. 1년 안에 4곳의 주요 고객이 더 우리 플랫폼으로 이전했다. 트라이엄프는 결국 법적 추구를 포기하고 대신 에너지 부문의 손실을 막는 데 집중했다. 캐롤라인 베가는 다른 주위 자회사로 재배치되었다. 타일러 톰슨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해진 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떠났다. 해럴드는 가끔 우리 사무실에 들러 자신의 비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피나클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조언은 여전히 귀중했다. 내가 해고된 지 2주년이 되던 날, 12년 전 나를 고용했던 레드포지의 전 상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다. 자네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었네. 그는 썼다. 우리 중 몇몇은 그런 일이 닥칠 것을 예견했지만 인수를 막을 수는 없었지. 어떤 승리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나는 노트북을 닫고 새로운 모듈 완성을 축하하는 팀원들이 있는 회의실로 걸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역량과 성실함이 결국 기업 정치를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파트너들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나는 집 테라스에 홀로 서서 노을이 산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배신의 쓴맛은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감정, 즉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트라이엄프의 오만함이 없었다면, 캐롤라인의 해고가 없었다면 피나클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단순히 내 경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트라이엄프의 지휘 아래 레드포지가 될 수 있었던 것보다 내 가치관에 더 부합하는 무언가를 건설했던 것이다. 때로는 잘못된 곳에서 밀려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곳을 찾기 위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